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죠?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설화를 AR 도서로 제작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가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 주렁주렁 스튜디오의 주수연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지역의 설화를 증강현실 도서로 제작하는 청년 창업가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먼저 몸담고 계시는 주렁주렁 스튜디오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주렁주렁 스튜디오는 2020년에 이제 창업이 된 회사이고 지역에 사라져가는 구전설화와 지명설화를 수집을 해서 AR 도서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AR 도서가 설화탐정이라는 브랜드이고 그 설화탐정 브랜드는 2020년부터 AR 도서를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VR, 그리고 AR 애니메이션,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교육용 영어 학습 플랫폼까지 지금 사업이 확장되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도서를 만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도 솔직히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 어떤 책들도 다 증강현실 도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화를 수집을 해서 그 설화를 동화로 각색을 하고 그리고 그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각 설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설화 캐릭터를 컴퓨터로 코딩을 해서 핸드폰이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책과 어플리케이션 두 개가 나오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카메라로 책을 딱 비추면은 책 위로 캐릭터들이 튀어나와서 나는 뭐 이런 지역에 이런 이야기를 가졌어. 나는 돈이 많아서 돈꼴이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자기의 설화를 설명해주는 그런 AR 도서입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주수연 대표의 기업에서 개발한 이 설화탐정이라는 증강현실 도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설립한 지 3년밖에 안 된 기업으로서는 정말 최대의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설화탐정 AR 도서에 대한 설명과 또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설화탐정 AR 도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의 설화를 수집을 해서 AR 도서로 만든 거고 제가 가장 첫 시작은 영월당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엄청 30년 전에 절판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 책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영월의 설화들의 이야기를 보고 이게 사업 아이템이 되겠다. 해서 그 책을 동화로 각색을 하고 일러스트를 엮어서 책을 만들었고 거기에 더해서 아이들이 자기 고장에 있는 캐릭터를 조금 더 생생하게 만나고 교육했으면 좋겠다 해서 AR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게 돼서 강원도 영월편을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제주, 충주, 단양 이렇게 총 4개 시리즈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4개 시리즈를 근 1.5년간 열심히 개발을 해서 이번에 대통령상이라는 수상을 감사하게도 받게 됐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워낙 지역이 가진 이야기들이 값지고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반짝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하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네. 먼저 증강현실과 처음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왔는데요. 이제 거기서 애니메이션과에서 전공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원래 감독이 꿈이었어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한국 대학교 과정에선 처음으로 AR, VR을 교육과정으로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과 함께 한중일 VR, AR 코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과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5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AR, VR, MR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첫 만든 게 대동여지도를 AR, VR, MR로 복원하는 과제였고 이제 그게 만든 게 서울시에 팔리게 되면서 이제 사업자를 내야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처음으로 내서 얼떨결에 파는 게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 네. 네. 대학교 재학 시절에 증강현실 작품을 네.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제가 대학원 때거든요, 그때가. 아,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업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마냥 일단은 팔아서 돈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요. 나름 하다 보니까 너무 진지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대동여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잠자고 있는 문화재 그리고 귀한 보석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지금 현실 세계에 끌어와서 조금 더 미래의 기술을 입혀서 지금 현재를 끌고 나가는 핵심 기술과 엮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VR, AR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제작한 대동여지도 증강현실 작품 사진을 함께 보면서 설명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사진이죠? 저거는 AR이라기보다는 MR에 가까운 건데요. 구글 글래스를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AR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면은 어떤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 위로 캐릭터들이 튀어나와서 움직이는 건데, MR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글래스를 쓰고요. 그 글래스에 뭔가 위치를 정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AR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이 물컵을 거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이 여기 사이로 지나지 못해요. 그런데 네. MR은 이 공간의 깊이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의 차이입니다. 평면적인 일반 지도와는 좀 다른 네. 모습인데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대동여지도의 흥인지문을 다시 이제 3D로 복원한 AR 콘텐츠이고요. 고산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던 거를 다시 회상을 해서 증강현실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또 어떤 장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VR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이것도 메타버스 일환 증강현실과 비슷한 건데, 이거는 아예 저거를 헤드셋을 쓰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AR, MR은 현실과 밀접한 증강현실이라면 VR은 아예 현실과 동떨어진 아예 가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흥인지문의 미래의 모습을 모델링을 하고 사람들이 흥인지문 안을 여행을 할 수 있는 VR 코스를 짜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AR과 VR로 만든 대동여지도가 또 증강현실 콘텐츠 사업의 발판이 된 셈이네요. 네, 그렇죠. 이후에 또 다양한 증강현실 작품들을 통해서 콘텐츠 사업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설화탐정 이외에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콜라보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저희와 함께 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도 기술이지만 콘텐츠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발굴하는 아카이빙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다양한 저희 회사의 기획팀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어떻게 증강현실과 접목을 했을 때 더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화탐정도 거의 그런 집약본의 최절정을 맞이한 콘텐츠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설화탐정을 만들기 전에 대동여지도를 개발을 하고 그 후에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 골목길을 우연히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골목길을 산책을 했는데 부산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조선업도 많이 발달을 했었고 그리고 신발 산업 그리고 옷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골목마다 1, 2차 사양 산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산업체들의 작은 가게들을 보면서 저는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 가게들은 도대체 몇십 년째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누가 오고 누가 사고 뭘 하는 곳이지? 되게 궁금한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골목길을 막 뒤지면서 찾다가 우연히 50년 된 엄청 낡은 목욕탕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외관이 특이하다 해서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목욕탕이 아니라 남탕, 여탕을 그대로 다 살려서 미신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층에는 단축구멍집, 2층에는 계량한복집. 그래서 남탕, 여탕을 탕 안에 그대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이 너무 신기해서 사장님과 꼭 인터뷰를 하고 싶었고, 그 인터뷰가 다큐멘터리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양 산업체 사장님들과 함께 디자이너들을 엮어서 새로운 콜라보 제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처음 나올 때 옷에는 단축 구멍이 없더라고요. 단축 구멍집이라고 해서 구멍집으로 다 가서 옷에 구멍이 다 뚫립니다. 그 과정을 하는 게 단축집, 구멍집이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부분적인 요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산업체와 그리고 그 노고와 그런 것들이 많이 곁들여져서 만들어지구나라는 거를 알았고, 그 사장님들의 포인트적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디자이너들과 엮어서 단축 구멍 손수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개량 한복 에코백을 만들기도 하고, 파우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3년 동안 다양한 외주 네. 사업을 통해서 쌓인 노하우와 기술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자체 개발한 첫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네. 그 제작 과정 이야기도 궁금해요. 일단 설화탐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우연히 낡은 절판된 책 한 권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그 책을 딱 펼쳤을 때 완전 흑백에 한자 그리고 글자밖에 없고 그림 하나도 없는 진짜 정말 읽기 싫은 책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작가님 성함이 엄흥용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가님을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전래동화만 알았지 설화라는 거는 지루하고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설화를 읽어보니 그 지역의 민속, 종교, 신화 그리고 날씨 모든 방언, 모든 것들이 집약체로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설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님을 수소문해서 영월 군청에다가 무작정 전화를 해서 영월 소재로 한 영월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 작가님, 엄흥용 작가님을 아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영월 군청에서 그런 거는 문화원이 아마 잘 알 거다. 문화원에 전화를 해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화원에 딱 전화를 걸었는데 그 책 작가님 혹시 엄흥용 작가님 아세요? 연락처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문화원에서 엄청 많이 웃으시면서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얼른 갔더니 그 배낭을 메고 유랑을 하시던 엄흥용 작가님이 지금 현재 영월문화원 원장님이 되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원장님과 처음 인연 자체가 이렇게 그 영월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으로 엮어지게 되었고 원장님께 이 책을 다시 AR 도서로 복원을 해서 만들자. 우리 절판된 책을 다시 살려보자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당연히 오케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지자체와 먼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영월문화원의 다양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영월 책을 편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제주, 충주, 단양까지 쭉쭉쭉 지자체들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한번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설화탐정 AR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건지? 설화탐정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공짜거든요. 무료로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지만은 이 AR 특성상 무조건 책을 구매해서 그 책 속에 있는 이미지를 인식시켜야지 AR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사시는 거죠. 그래서 책은 그냥 포털 사이트에 설화탐정 치면은 다 나와서 어디서나 네이버 스토어나 다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설화탐정 AR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라고 하셨는데요. 이름에 설화탐정, 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설화 탐정 브랜드를 처음 구축을 할 때 저희 설화 탐정 내용을 보시면은 설화 이야기, 설화 캐릭터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명의 주인공이 무조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도둑과 탐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 도둑, 토끼 모양의 되게 괴상하게 생긴 이름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이 설화를 훔치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되찾는 게 설화 탐정의 임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을 기획할 때 강원도 영월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 북한까지 다 담겠다라는 신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도둑은 책 말미에 항상 도망쳐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책을 낼 수 있고 제주도 말미에서 용궁올레를 통해서 또 쏙 도망을 가서 충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름 도둑과 설화 탐정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 이름 도둑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도둑이고 악당이지만은 사람들이 훔치기 때문에 귀한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훔치기 전에는 다 누가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데 도둑이 훔치고 나서부터 탐정이 찾고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졌네, 뺏겼네 하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 도둑은 저희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 설화나 문화재 그런 것들 잃는 것도 되게 걱정이 되는 일이고 되게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내 마음, 내 자신, 내 자아 안에서도 항상 저는 이름 도둑과 설화 탐정이 싸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 도둑이 어느 순간에 나의 목표나 나의 자아를 뺏어가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정이 또 발동을 해서 또 나의 자아를 찾으면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 도둑과 설화 탐정이 지나간 자리는 늘 언제나 성장을 하고 저희 책도 지역이 더 거듭이 될수록 더 많이 성장하고 또 그 캐릭터들도 한 단계 더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AR 보물찾기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요. 이렇게 전국 곳곳을 여행하는 설화 탐정, 참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 예비 사회적 기업 주렁주렁 스튜디오의 주수연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화탐정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또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주제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원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회사와 에바이비 주식회사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청와대는 많이 알지만 청남대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청와대 못지않게 청남대도 정말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역사적 의의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저희가 거기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GPS에서도 지도에서도 표시 안 되던 굉장히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는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면서 이제 예약을 하면은 방문객들이 이제 가서 여러 가지로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남대도 못지않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저희 주렁주렁 스튜디오와 그리고 주식회사 MIB와 함께 협업을 해서 AR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AR 컨텐츠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청남대 곳곳을 산책을 하면서 예전에 그 대통령은 여기서 뭘 했을까? 그리고 이 물건은 그 대통령들과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리고 이 공원은 대통령들이 뭘 하던 공원이었을까? 그런 호기심에서 출발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런 지도층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콘텐츠를 조금 더 쉽고 재밌고 친근하게 풀기 위해서 저희가 대통령들의 캐릭터 그리고 대통령들을 보좌하는 동물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역대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슈가 있고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금 더 세련되고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풀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그러면 대통령과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자라는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AR 콘텐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들이 웬만해서는 실루엣, 뒷모습, 그리고 이렇게 행동들 조금으로만 나오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AR을 재밌게 풍요롭게 하는 거는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물 보좌관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청남대 곳곳에 숨어 있는 청봉이라고 청남대에 옛날에 봉황의 설화가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봉이를 대표 캐릭터로 해서 청남대가 국민에게 개방이 되고 나서 그 내부에 보시면은 시계들이 전부 다 그 개방된 날짜와 시간이 다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앱을 키시면은 그 멈춰진 시간을 다시 재생하면서부터 컨텐츠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다시 거슬러서 청남대를 깨운다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청남대 곳곳에서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청남대가 새롭게 재탄생한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수연 대표님만의 스토리텔링형 증강현실 기술을 어떻게 여기에 또 접목을 할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대통령을 단독으로 AR 콘텐츠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AR 요정 캐릭터들, 동물 보좌관들을 붙여서 수행 비서처럼 대통령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양어장에 얼음이 얼면은 그곳에서 스케이트를 탔던 일화, 그리고 또 청남대 뒤쪽에 보면은 굴이 있는데 거기 그 굴에 봉황이 뭐 구슬프게 울고 지나갔다, 뭐 거기에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봉황이 지나간 자리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해서 그 봉황과 엮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욕조도 있었는데 그 욕조가 황금 욕조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황금 욕조가 아니라 사실은 나무 욕조였다라는 그런 오해를 풀어주는 콘텐츠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비밀에 간직해 있었고, 그리고 그 대통령들이 은밀하게 휴가를 즐기던 곳이니까 사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대통령들은 거기서 일은 할까? 뭐 하고 놀까? 어떻게 쉬실까?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데 그런 일화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거를 AR 콘텐츠로 풀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청남대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AR 복합문화 공간으로 네. 새롭게 변화한다는 말인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캐릭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스토리텔링 컨텐츠 물론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각적, 비주얼적으로 주는 임팩트의 그 효과가 정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근한 디자인, 귀여운 캐릭터들로 아이들에게 다가갈까? 아이들한테 대통령을 지킨 귀여운 동물 보좌관을 어떻게 조금 더 재밌게 소개를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창 이거를 만든 시기에 뉴진스가 데뷔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뉴진스의 그 뮤직비디오나 컨셉 같은 걸 스티커 사진이나 그런 다꾸라고 다이어리 꾸미기라는 그런 예전에 유행하던 그런 것들이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이는 AR 컨셉은 어떨까 해서 스티커 사진처럼 AR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캐릭터들을 스티커 사진처럼 꾸밀 수 있고, 약간 조금 더 현대적 감각으로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청남대 비밀별장 프로젝트가 많은 분들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화탐정 AR 프로젝트, 그리고 청남대 비밀별장 프로젝트 외에도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증강현실 사업을 되게 많이 해서 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안동 유네스코와 그리고 경상북도, 그리고 안동시, 영주시와 콜라보한 AR 콘텐츠가 있어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들이 AR 캐릭터들을 수집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콘텐츠인데요. 저희가 화해마을, 도산서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지정된 다양한 문화재를 지키는 캐릭터들을 만들었고요. 그 캐릭터들을 그 장소에 가서 AR 포켓몬고처럼 캐릭터들을 잡고 수집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제 기간에 많은 관광객분들이 이제 앱을 다운받아서 화해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캐릭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데요. 올해 초에는 또 충북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입교하셨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감사한 기회로 입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설화탐정 도서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아예 타겟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리고 분야를 명확하게 정해서 제품을 다시 새롭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AR 도서가 아니라요. AR 랭귀지 메타 스쿨이라고 해서 설화 캐릭터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설화 캐릭터들을 만나서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영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책상이나 평면 있는 곳 어디에서나 AR 캐릭터들을 꺼내서 설화 캐릭터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영어 퀴즈를 풀 수 있는 그런 랭귀지 플랫폼입니다. 네. 그 지역에 사라져가는 콘텐츠를 증강현실 기술로 재탄생시켜서 또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독도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도의 그런 생성 과정을 AR 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서 쓸 수 있는 AR 카드인데 여러 가지 카드를 조합을 해서 독도를 형고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산 폭발까지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만들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이런 저희가 발굴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유희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자양분이 되고 좋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교육 콘텐츠로 만들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 콘텐츠 쪽으로 본격적으로 증강현실과 결합을 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창작자에서 콘텐츠 기업인으로 성장해 오기까지 우리 주 대표님께서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인생 계획과 또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죠. 인생 계획은 저는 이제 주렁주렁 스튜디오가 지금 처음에 저 혼자 시작을 해서 이제 2년 정도 만에 13명의 인원이 모여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반복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 기업이라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일을 주는 나 역시도 되게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브리 그리고 미국의 디즈니, 마블 이런 것처럼 우리 한국도 한국만의 그런 이야기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대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바로 이제 설화탐정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화탐정은 설화에만 안주하지 않고 설화를 통해서 역사 그리고 문화재 다양한 이야기로 현재 미래까지도 다양한 이야기를 수용을 하고 포용을 해서 한국에 되게 가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예비사회적 기업 주렁주렁 스튜디오의 주수연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설화들을 수집해서 다양한 증강현실 콘텐츠로 개발하고 있는 주수연 대표. 앞으로 또 어떤 무형 유산들이 새롭게 태어날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주수연 대표의 앞으로 행복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